옛날 옛적 의성의 작은 마을에는 신기한 일이 자주 일어나 사람들이 의성의 신령한 사슴, 과소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하였다.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커다란 소나무는 무려 1000년이 넘은 나무였고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소나무 주위에서 자란 풀들은 어느 날 사라졌다가도 다른 날이 되면 더 무성하게 돌아오곤 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장소로 그 나무 주위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옛날에는 그 주변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맑은 물에는 전설의 사슴이 살았다고 전해졌다. 그 사슴은 황금빛 사슴으로 밤이 되면 호수 주위를 헤매며 자태를 뽐냈다. 전설에 따르면 사슴의 뿔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 빛을 본 사람은 큰 행운을 얻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사슴을 만난다고 모두가 복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 사슴을 가까이서 쫓아보려는 욕심을 가진 자는 오히려 불행을 겪을 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욕심 많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사슴의 뿔을 차지하면 자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어느 캄캄한 밤 아무도 모르게 호수로 숨어들어 사슴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사슴은 마치 그 남자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은은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선 이내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욕심이 자신을 저주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사슴과 소나무를 신성시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특히 호수 근처에 집을 짓거나 불꽃을 피우는 일은 피했으며 필요할 때면 소나무 밑에서 소박하게 소원을 빌었다. 그런 우러러보는 믿음 속에서 이성 마을은 더욱 화합을 이루고 그들 사이에 끈끈한 연대감은 여전히 마을의 전통과 신앙으로 이어져 왔다. 이 전설은 사슴과 소나무가 사람들에게 겸손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쳤다는 의미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계승되어 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의 한 조용한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순박한 어부 지성이 살았다. 매일 아침 그는 해가 솟아오르기도 전에 일어나 그가 가장 아끼는 낡은 배에 몸을 싣고 항해를 나섰다. 조용한 바다 위를 달리는 것은 그에게는 일도 아니고 마치 신성한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어느 무덥던 여름날 지성은 바다의 중앙 근처에 도달했을 무렵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돌풍이 몰아치고 험난한 폭풍이 그를 덮쳤다. 절망적으로 그는 배를 조종하려 했지만 무자비한 폭우와 파도는 그의 노력을 쉽게 무산시켰다. 그는 마침내 큰 파도에 휩쓸려 배와 함께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무렵 지성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신비로운 빛이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는 이후 그가 깨어난 곳이 용왕의 수중 궁전임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경치와 찬란한 수족관이 그를 맞이했고 중앙에는 위엄 있는 용왕이 은색 비늘을 빛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용왕은 지성을 구해낸 것이 아무 이유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파괴적인 폭풍 동안 바다의 예의를 지키며 바다를 사랑해 온 지성의 마음을 엿보았다고 했다. 용왕은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나는 매년 너에게 바다의 풍요로움을 약속하겠다. 하지만 그 대신 사람들은 바다의 존엄성을 지키고 계속해서 정성과 존경을 바쳐야 한다. 지성은 용왕의 제안을 들어주기로 했고 끄덕이며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맹세했다. 용왕은 손가락을 살짝 흔들자 지성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의 배는 아무 손상 없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지성은 마을 회의에서 그날의 경험과 용왕의 제안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성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모두 다같이 바다의 신 용왕에 대한 제사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 해 내내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붕어제를 지냈고 이후로 마산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깨끗해졌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산 주민들은 이 전설을 기억하며 매년 정해진 날에 바다의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 지성의 용기 있는 약속은 마산의 전통으로 내려오며 바다와 마을 사람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눈 덮인 산들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강원도 평창에는 마고할미라는 전설 속의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고할미는 대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영적인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태백산맥의 정령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지역을 지킨 은수오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평창의 산간 지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경외하는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첫눈이 내리는 시기에 마고할미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제사는 풍요로운 수확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주민들은 밭에서 수확한 곡식과 산에서 채취한 약초를 곡물로 바치고 밤새도록 음악과 춤을 즐기며 자신들의 기도를 전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평창에 전례 없이 혹독한 한파가 닥쳤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눈 속에 갇혀 식량과 땔감을 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은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모여 마고할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들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산길을 힘겹게
올라 마고 할미가 거주한다는 신성한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그 속에서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고 할미였습니다. 마고 할미는 장로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미소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연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걱정 말아요. 서로 돕고 서로 아끼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고 할미의 말은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고 할미의 지도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식량과 나무를 모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속에서 살려낸 보리와 콩으로 따뜻한 죽을 끓여 아픈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제 몸에 맞는 재료를 찾아 약초를 달여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 보살핌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평창은 다시 한번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마고 할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녀의 지혜와 사랑 덕분에 큰 고난을 극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세대가 지나도 마고 할미 이야기는 평창에서 전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평창의 마을들은 그 전설을 통해 언제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마고 할미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연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바다의 신 용왕님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다에서의 삶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용왕님의 은혜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유명한 어획으로 먹고 사는 어구 강씨는 밤낮 없이 그물을 던지던 중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족은 해안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속했고 그에게는 홀로 어린 남매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늘은 어두운 보내며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씨가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려던 찰나 이상한 빛이 바다 밑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잠재우고 빛나는 것을 직접 보러 가기로 마음먹게 만듭니다. 강씨는 잠수복도 없는 시절 단지 몸에 밧줄을 동여맨 깊은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다 밑은 어두웠지만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강씨를 이끌었습니다. 점점 빛은 밝아졌고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용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고기처럼 푸르게 빛나는 벽들과 용왕님이 살아계신 궁전으로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용궁 문 앞에 도착하자 용왕의 호위병으로 보이는 거대한 용들이 그를 막아서더니 그의 침입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용왕님께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진심으로 전하였고 호위병들은 잠시 중얼거리더니 용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용왕님은 강씨의 눈물겨운 고군 분투와 그 마음의 진실함에 감명받아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제안하셨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강씨는 한 가지 신묘한 낚시바늘을 소원으로 말했습니다. 그 낚시바늘은 언제든 필요한 먹거리를 가져다 주리라는 약속과 함께 용왕님께 받을 수 있었고 그는 돌아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강씨는 그 낚시바늘로 마을 전체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작정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왕님은 언제나 그들의 진심과 절실함을 듣고 있었으며 적당한 욕심과 감사함 속에 풀려날 실타래 같은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울산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전해지며 때때로 사람들은 바다가 가져다주는 풍요를 단순히 온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바다의 신에게 기원하고 믿음을 가질 때 얻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씨 이야기는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을 새롭게 하며 울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의 해안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러 차례씩 해안으로 밀려오는 거센 파도와 예기치 못한 해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부른당의 전설이다. 부른당은 부안 마을 근처 바닷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바다의 영혼이었다. 그는 거대한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물결치는 등에는 빛나는 비늘이 있어 밤이 되면 먼 바다에서도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부른당을 바다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그가 마을과 바다 사이의 균형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부른당은 주로 고요한 바닷속에서 홀로 지냈으나 어느 날은 해변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것은 항상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며 비바람이 예고되는 날들이었다.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했던 것이었다. 신기하게도 부른당의 예언이 있던 날에는 바다의 기상이 거세지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마을을 자리 잡아 보호하듯 파도는 결코 마을을 삼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8월이 오면 부른당을 위한 제를 지냈다. 바닷가에서는 풍성한 제물을 차려놓고 노래와 춤으로 그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른당 은어와 같은 특이한 맛의 물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늘 그것이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부안은 홍어가 유명한 지역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처럼 부른당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부안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에 들르는 외지인들에게도 항상 전해지던 이 이야기는 부안이라는 지역의 민속신앙의 한 축을 이루며 그들이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부안의 해안가를 거닐다 보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에 옛사람들의 목소리가 묻어나오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옛 전설을 품고 있는 이 마을은 지금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공간임에 틀림없다.